나르시시스트? 그런 나쁜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 얼굴에 써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매력적이고 친절하고 능력까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고 좋아하지 않겠어? 그 전에 알아보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도 쉽게 말이야.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지, 멀리할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딱 3가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나르시시스트가 왜 그렇게 답을 하는지 그 이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돕는 셋딸아빠 백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무척 힘이 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실험과 질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도 모르고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이 많죠. 신분증에 써있는 것도 아니고 정작 나르시시스트 본인도 자신의 정체를 모를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별해서 전문적 검사까지 하진 않잖아요. 나르시시스트를 검사하는 테스트를 MPI 테스트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 인벤토리의 약자인데요. 그냥 쉽게 40개 정도의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개의 질문이요. 여러분 주변에 이 40가지의 질문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습니다. 갑자기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상사, 썸남녀, 애인, 남편, 아내에게 저기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심리검사소인데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를 쉽게 알아보는 실험과 질문 첫 번째, 타이타니코 질문. 타이타니코 들어보셨죠?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2224명을 태우고 미국 뉴욕을 향해 출항한 초호화 여객선이 타이타니코였습니다. 타이타니코는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고 무려 1514명이 사망하는 역사에 남는 큰 비극이 되었습니다. 당시 탈출하는 현장에서는 구명정을 타는데 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니코의 스미스 선장은 어린이와 여자를 먼저 타게 했는데요. 2등 항해사인 라이털러는 어린이와 여자만 타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구명정에 자리가 더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성인 남자는 태우지 않고 구명정을 띄웠다고 합니다. 구명정에 누가 어떻게 타냐를 결정하지 못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를 쉽게 알아보는 첫 번째 질문은 만약 내가 타이타니코에 타고 있다면 나는 구명정에 탈 자격이 있다. Yes와 No로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타고 싶지만 자격에 대한 답은 예스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질문은 저의 내피셜이 아닙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 브래드 부시먼의 말입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특권의식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타이타니코의 구명정에 탈 자격이 있냐는 질문에 테스트에 참가한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의 솔직한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특권의식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강력한 특징이죠. 그런 아이들은 평상시에 드러내놓고 난 특별하게 태어난 고귀한 존재야. 너희들하고는 태생부터 달라. 이처럼 정체를 밝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러한 특권의식이 사회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교육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악한 나르시시스트의 경우라면 특권의식? 그거 잘못된 거지. 우리 모두 평등해 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속이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퀴즈 한번 해볼게. 나는 타이타니코 구명정에 탈 자격이 있다. Yes or no? 그럼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타야지. 왜냐면 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라고 대답을 하거나 멈칫하거나 부자연스러운 표정과 눈빛을 보일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인지 쉽게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타이타니코 질문을 해보세요. 두 번째, 나르시시스트 쉽게 알아보는 실험과 질문 파트너 이상형 질문. 인생의 동반자나 이상형을 묻는 질문이 있지요. 너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야?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 이상형을 묻는 질문을 통해 쉽게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대학의 키스 캠벨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배우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당연히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천박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죠. 그래서 캠벨 연구팀은 이들의 성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상형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1. 남을 배려함. 2.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3. 유머 감각이 있음. 4. 남을 존경함. 5. 완벽함, 야심차고 뛰어난 외모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6.
좋은 가치관, 가족을 중시하고 도덕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하나만 이상형을 고르는 것이죠. 키스 캠벨 연구팀은 102명의 피씨름자를 모집하고 MPI 테스트를 통해 누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 배우자 상에 체크를 하게 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무엇을 체크할까요? 먼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한 명밖에 체크를 안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나 나르시시스트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는 없겠죠. 4번에 남을 존경하면 단지 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배우자와 타인에게 더 강한 존경을 바라는 성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3명만 이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얼마나 타인에게 존경과 인정을 요구하는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항목은 1번과 5번이었습니다. 5번 완벽함을 선택한 나르시시스트는 일반인에 비해서 3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무려 3배나요. 나르시시스트가 상대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은 뭔가 야심차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나르시시스트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빛내주기 위해 완벽에 가까운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이죠. 이를 지난번 영상에서 트로피 와이프라고 했습니다. 여기 링크가 지나갈 테니 보셔도 좋겠습니다. 2번째로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이 체크한 항목은 유머, 감각이었습니다. 유쾌한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자기애적 성향의 나르시시스트는 이마저도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달래줄 광대가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에 무려 67%를 체크했습니다. 정말 상식적이고 양심적이며 당신을 사랑해줄 좋은 사람이 체크하는 항목 아시겠죠?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당신의 마음과 삶을 잘 배려하고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궁금하신가요? 6개의 이상형 질문을 던져보세요.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곧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쉽게 알아보는 실험과 질문 3번째, 거절 질문.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거절을 당할 때 참을 수 없다 합니다. 물론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합당한 이유와 방식의 거절은 내심 못마땅할 수 있어도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폭력적 행동과 말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릇된 자기의 성향의 나르시시스트는 거절을 당했을 때 화를 못 이기고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폭언, 협박, 저주 등의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거절을 못 견디는 이유는 그들의 내면 세계와 관련이 있죠. 그 내면 세계는 바로 특권 의식입니다. 이 특권 의식에 빠져있는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거절해? 라며 화를 못 이기는 것이죠. 이 나르시시스트의 거절에 대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제니퍼 크라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하면 대부분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이들이 분노와 적대감을 보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알아보고 싶나요?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이야. 누군가가 당신을 거절하면 어떨 것 같아? 합당한 이유로 당신이 거절당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이때 조심할 게 있는데요. 당신이 직접 그 사람을 거절하지 마세요. 곧바로 당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끝으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인가요? 나르시시스트처럼 특권을 주장할 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차별적 존재인가요? 어떤 사람은 용, 봉황으로 고귀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붕어, 미꾸라지 등의 하찮은 존재로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고귀한 특권을 주셨죠. 이것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천부 인권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구속을 받지 않을 신체의 자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강요당하지 않을 양심의 자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적 신념을 가지거나 거부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등등의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죠. 하늘의 신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황제도 국왕도 그 어떤 세상의 통치자도 뺏을 수 없는 권리이므로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타고난 모양, 배경, 재산, 능력, 성향은 각각 다르지만 신과 법 앞에 곧 천부의 인권을 가진 존재로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그의 형상을 불어넣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당신의 조상은 아메바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났건 못났건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러나 신과 법 앞에 우리는 평등합니다. 봉건 국가를 만드는 왕권 신수설, 즉 왕의 권세는 신이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왕권 신수설을 통치 이념으로 가진 지도자나 특권 의식에 빠진 나르시시스트는 전부 인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권 의식에 빠져 법을 넘어가고 범죄를 해도 자신은 괜찮은 존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어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천부의 인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이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실험과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로 시작해서 장황하게 천부 인권까지 얘기해버렸네요. 한 영상에 못 닿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활력있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제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짱짱!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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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